보통은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죠. 교수님이 이렇게 해, 진행시켜 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유방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재발이 제일 문제죠. 수술할 때 부분절제든 전절제든 암이면 겨드랑이에 다 제거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유방갑상선 피부혹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밴드외과 원장 장성민입니다.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부분절제를 하는 게 나을까 전절제를 하는 게 나을까를 가지고 항상 그 수술의 범위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혹 사이즈가 적으면 부분절제가 좋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분절제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유방 모양이 좀 덜 변한다는 거죠. 유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죠. 문제는 유방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재발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유선 조직을 남겨놓으면 거기서 또 유방암이 자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두 근처에 있는 혹이나 뭐 예전에 방사선 치료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전절제를 권유받을 거고, 보통은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죠. 교수님이 이렇게 해, 진행시켜 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이 정하는 대로 가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전절제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부분절제가 가능하면 부분절제를 아마 말씀드릴 건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절제를 권유를 해주실 거고, 권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 응 나가봐 이렇게 되니까 보통 결정을 못 하지만 그래도 부분절제가 가능하면 부분절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다른 수술할 때도 그렇고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 보니까 이 병원 가면 전절제 하라고 하고 저 병원 가면 부분절제 하라고 하고 다를 때가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골치 아픈데 차라리 정해주면 하겠는데, 어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내가 부분절제로 충분히 암을 제거할 수 있고 그럴 자신이 있을 때 부분절제를 권유해 드릴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딱 정할 수 없는 게, 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경계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딱 여기다, 좀 더 넓게, 절게, 끝,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어떤 암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불분명해요. 이게 2cm인지 3cm인지 초음파로 봤을 때는 2cm 같지만 MRI로 보면 3c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져보면 더 커 보이고, 이게 좀 애매할 때는 전절제를 권유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남게 절제하는 게 최악이죠. 그러면 100% 재발한다고 봐야 되니까 암세포를 되도록이면 다 없애고 나온다, 그게 기본적인 거니까 그게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전절제를 권유할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어요? 부분절제의 최고 장점은 어쨌든 유방을 살려서 수술 부위가 작다,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부분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다. 부분절제술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전절제술을 하고, 전절제술의 장점은 재발이 없다, 앞으로 크게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제일 장점. 그럼 전절제 하면 다시는 재발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재발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전절제를 했는데 전절제가 안 됐을 때, 수술할 때 전부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선이 조금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전절제 했는데 유선 뒤에 근육도 있고 근육 쪽에 이미 좀 암세포가 있었다, 그러면 전절제 해도 대흉근이나 흉근 쪽에서 생기는 유방암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선이라는 게 지방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방 피부가 있고 유방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 뒤쪽에 유선이 있어요. 유선 뒤에 다시 지방층이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근육, 그 다음에 갈비뼈, 이렇게 있죠. 전절제는 어디까지 잘라? 유방과 지방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육부천까지. 엄청 큰 수술이네요. 수술 끝나면 조금 그래요. 이만한 게 나와요. 기준은 부분절제가 가능하면 부분절제로 한다, 부분절제가 안 되겠다 그럼 전절제로 간다. 기준은 혹 사이즈랑 혹 넓이, 이런 범위 같은 것도 보고 유두랑 침범 관계도 보고, 부분절제 가능하면 부분절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유두에 침범이 돼 있으면 전절제를 해요? 유두에 많이 침범이 돼 있으면 유두를 못 살린다 그러면 전절제 생각하게 돼요. 유두랑 같이 제거를 하면 부분절제를 해도 모양이 좀 무너져요. 가운데 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가 빠지면 유두 모양이 점점 무너질 수가 있어서 유두 쪽 가까운 거는 살리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재발률이나 생존율엔 차이가 있을까요? 전절제술을 하면 재발률 당연히 낮겠죠. 유방 부분절제술을 해도
유선 조직이 있지만 부분절제술하고 안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유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술 끝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기 때문에 재발률은 이미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분절제가 가능하면 부분절제로 한다. 예전에는 그래도 전절제 하면 협진이 없었어요. 협진이 잘 안 돼서 유방수술은 유방외과에서 하고 보형물 삽입하잖아요. 전절제 하면 보형물 넣게 되는데 보형물 삽입은 성형외과에서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절제 수술하고 환자가 퇴원하고 아니면 병실에 와서 또 스케줄 잡아서 또 다시 전신 마취해가지고 보형물을 넣고 2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대학병원들은 다 협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수술은 이제 유방외과 선생님이 와서 전절제를 하고 수술 끝나면 성형외과 선생님이 다시 들어와서 보형물 삽입하고 재건술 바로 한 번에 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절제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 넣을래요 하면 많이 안 넣었어요. 그거 또 수술하고 싶지 않아. 두렵고 또 전신 마취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예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에 하니까 재건술도 많이 같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 또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이럴 바에 안 넣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할 거면 재건술 왜 했냐 이런 분들 진짜 있거든요. 강남에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미용이 첫 번째, 물론 안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예쁘게 예전에는 큰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냥 반듯하게 했다면 요즘에는 물방울 모양으로 위에는 좀 좁고 밑에는 좀 퐁퐁하게 모양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런 모양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미용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성형외과에서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팔이 없는 사람한테 팔을 달아주고 피부가 떨어진 사람한테 피부를 옮겨주고 물론 예쁘게 되면 좋지만 미용은 2번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안 예뻐. 좀 더 예쁘게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예뻐요. 워낙 통증은 뭐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일단 전절제를 했다면 수술이 컸다는 얘기예요. 수술할 때 부분절제든 전절제든 암이면 겨드랑이에 림파선을 다 제거해요. 림파선이 생각보다 깊은 데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부분절제한 자국도 있고 겨드랑이 이렇게 절개한 자국도 있어요. 겨드랑이가 아프면 이 팔을 안 올려요. 사람들이 팔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해야 돼. 팔 이렇게 올려서 하는 운동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프다. 그 중에 이제 전절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겨드랑이를 많이 뽑아요. 더 많이 뽑다 보니까 더 아프죠. 팔 안 올라가는데 자꾸 올리라고 그래요. 절제술을 해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전보다 그래도 교수님들이 수술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겠죠. 좋은 약제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저도 이제 암 환자 진단받아서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요즘에는 완치가 많이 되고 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치료 받으시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려요. 화이팅 하십시오.